자,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입시교육 기획팀장 전현욱입니다. 오늘은 자사고 그리고 외고에 이어서 마지막 국제고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작년 입학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카이입시교육에서 어떻게 지금 특목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저희가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 강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 대치동에 있는 학원까지 오가기 힘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선생님과 바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끔 실시간 화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계속 보완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특목고 입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는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정말 트래픽 없이 적극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학교는 국제고 중에서도 서울국제고, 동탄국제고, 정신국제고 이렇게 빅3인데요. 국제고등학교도 사실 크게 뭐 차이점이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모집 인원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 선발자의 배수가 조금 다르다 정도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할 때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거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면접에서 고르는 포인트를 저희가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 기반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면접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면접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점수로 각 학기별 2학년 1학기 40점, 2학기 40점, 3학년 1학기 40점, 3학년 2학기 40점 하고 160점을 점수를 1차 시험 점수를 봅니다. 거기서 출결 점수를 빼게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이미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험생인 내가 다른 경쟁자들을 앞지르려고, 또는 내가 조금 모자라지만 이들을 꺾으려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전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면접 전형이죠. 근데 이 면접이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지금부터 내 그 지원자의 꿈과 그다음 학교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인재상과,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누적된 시간들, 이 기록들이 일치가 됐을 때 면접을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거고, 이거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추가해서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물어보는 항목, 이런 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 같은 거를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 자기소개에서 당연히 1번 질문은 그렇고 2번 질문은 인성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제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미 뛰어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근데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다 이것만으로 국제고등학교의 브랜드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 입학해갖고 행복한 학교 생활하고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으로 입시 성과를 내면서도
그 이후에 사회에 어떻게 더 실력 있는 리더로서 성장을 하는지까지가 이 브랜드가 고등학교 국제고로 녹아드는데, 그 학생들을 거르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면접으로 걸러내겠다라는 게 이 면접 전형의 키 핵심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게 시험을 봐보니까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학교에서 또는 특목고니까 아니면 이제 입시철 다가오면 많은 주변에서 이제 얘기들을 하죠. 뭐 국제고 지원해보는 거 어때요? 뭐 외고 지원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국제고, 외고고, 자사고를 목표로 달려오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기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닥쳐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나는 생활기록부에 내 꿈은 뭐 이공계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국제고로 가겠다, 아니면 갑자기 외고로 가겠다, 이러한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보내고는 싶은데 보내기에는 소스들이 없고 기록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커리어를 정하고 그 커리어에 맞게끔 생활기록부나 활동들을 준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커리어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고 그 인터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꼬리 질문들을 하면서 면접 이제 실전 연습들을 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습관이나 아니면은 고쳐야 되는 것들, 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이제, 왜냐면 면접을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내가 진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은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걸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첨삭을 해주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해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접은 크게 학업 능력, 그리고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 세 가지를 평가하신다고 큰 줄기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국제고부터 국제고 그 전형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다음 간략하게 짚을 것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고 150명 일반 그 정원 내에서 150명을 뽑는데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일반 전형의 60%, 사회 통합 전형으로 40%,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지역에 뽑는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사회 통합형, 그러니까 부모님들 직업 또는 이제 사회 배려자들을 합쳐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사회 통합 전형의 절반 정도를 뽑게 됩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부분의 국제고, 외고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12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입시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또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면 벌써 가슴을 설레하고 막 가슴 쿵쾅쿵쾅 거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3학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 텐데, 지금 160점 만점 중에 80점밖에 승부가 안 났고 나머지 80점 계속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가슴 쿵쾅거리면서 내가 난 뭐 이미 고등학교 생활, 뭐 국제고 생활을 꿈꾸고 있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꿈꾸는 학교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금 입시가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 내 현재 보는 학교 내신 시험에는 최선을 다하되 이 커리어에 맞게끔 기타 활동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보면은 영어 교과 성적이 160점, 거기다가 출결을 감점을 하는데 국제고 지원하시는 그런 지원자들은 출결해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결은 감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교과 성적 160점에서 뭔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우선. 그리고 그 차이를
안고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밀린다, 못 봤다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 이제 엎을 수 있는 거는 면접밖에 없습니다. 1단계 보면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각 40점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이미 앞에 있는 80점은 완성이 된 거다. 그리고 뒤에 있는 80점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탄국제고로 바로 넘어가서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면접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국제고도 인원은 조금 다르지만 200명에 똑같이 60%, 20%, 20%, 그리고 똑같이 160점 영어 내신을 보고, 여기도 똑같이 면접이 40%입니다. 근데 면접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조금 다르지만 보통 2대1 또는 3대1의 비중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있다.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성 영역이 조금 작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어떤 공부를 했느냐, 찾아서 뭘 했느냐, 그리고 그 찾아서 한 공부가 내 커리어, 내가 미래 하고 싶은 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고, 앞으로 내가 우리 학교를 입학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내 꿈을 이뤄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그런 청사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이제 물어보는 과정. 그리고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리뭉술하게 핵심 인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정해져 있는 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와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풀었느냐, 또는 본인이 이제 어떠한 상황, 약간 가정의 상황을 주고 이런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또는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을 물어보는 그런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건데, 막상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혼자 설레고, 그리고 조금 더 긴장 속에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어느 정도의 폼이 있고 공식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서 부가적인 거를 넣어야지, 부가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 한 번 더 알고 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타이트하게 입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내가 활동하는 것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등, 아니면 기타 활동, 모든 활동들이 목표하고 있는 학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신국제고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60%, 20%, 20% 뽑게 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맨 처음 말씀드렸던 서울국제고만 1단계 시험에서 1.5배수, 나머지 동탄국제고, 청신국제고는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1단계 160점에다가 출결 감점시키고 면접 40점 보게 됩니다.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30점, 그리고 인성 영역이 10점 정도로 이제 3대1, 그러니까 75%, 25% 정도의 비율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아예 적혀 있어요. 뭐냐면,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개별 면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면접을 학생들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못 마주치고 준비된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막 뭐 어리버리하고 정신없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끝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떠한 정말 단 몇 개의 질문이라도 내가 준비한 대로 차분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신국제고도 12월 초부터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타이트한 입시 일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각 학생별로 너의 꿈이 무엇인지, 학생의 꿈이 뭔지부터 어떤 식으로 지금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뀐다면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들까지 코칭을 해가면서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줍니다. 그 포인트들을 미리 반영을 해놓고 그 반영된 활동들을 이제 학교에서 준비가 된 것들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을 정리를 해서 면접 시즌에 집중적으로 면접 연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인터뷰 이제 한번 보고 면접 예상 문제를 면접 보기 하고 동영상 틀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실수 검토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주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첫 번째 가이드라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 폼이 가장 정형화되고 거의 그냥 스탠다드라고 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용인 한국외대 외국어 부설고등학교 폼인데, 보시게 되면은 자기주도학습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꿈, 그리고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 그리고 당연히 여기 동기부여까지 물어보는 이 항목, 그리고 인성 항목에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 또는 경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느낀 점, 이게 너무나 스탠다드한 폼입니다. 이거는 상산고등학교 지난주에 그 자사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건데, 상산고등학교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또 면접에서 굉장히 물어보기 쉬운 질문입니다. 뭐냐면 우리 생활기록부에 독서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히나 이제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읽은 책 아니면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읽은 책, 그런 책들을 독후감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에서 그냥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틀 안에서 읽은 책을 쓰게 됩니다. 뭐 학교에서 정해줬다거나 아니면 무슨 모둠 활동에서 정해줬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어필할 때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면접 시간에 정말 물어보기 좋은 주제가 독서입니다.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굉장히 좋은 주제거든요. 독서 활동과 동시에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 활동을 했고 그 속에서 뭘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고 어떤 계획이라던가 마음가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서울대 그 웹지 아롤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이 서울대생들이 읽었던 책들 그 리스트들이 여기 아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 들어있는 수재들이 어느 책을 읽었는지 한번 이 사이트 안에서 리스트 보시고 우리 아이 또는 지원자인 본인이 나는 꿈이 뭐 외교관이니까, 나는 꿈이 뭐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을 읽고 뭔가 정리를 잘 해두면, 이거는 물어보기 굉장히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면접관님이 자기소개서나 또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눈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면접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핵심 요지를 파악하고요, 다양한 소재를 찾아야 되고, 그 소재 속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원칙은 갖되 자유롭게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최종 점검, 퇴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에 가장 열정을 쏟고 의미를 부여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 내가 리더였나 아니면 팔로워였나 아니면은 뭐 서포터였나, 그리고 활동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건 뭐고 결과는 어땠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경험을 가져왔는지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 스토리가 한 개, 두 개씩 쌓이고, 그 쌓인 것들을 면접 과정에서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내용들은 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거쳐놓고
그중에 그러니까 함의적으로 함축한 스토리 라인 정도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자기소개서고, 당연히 나의 언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의 근거, 그러니까 팩트만 적어야 되고, 영향과 과정, 그 다음에 과장하진 않았는지, 뭔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하게 되면 나중에 다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쉽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면접관님들이 이거는 중학생이 하기에 조금 과한데 이거를 뭐 부모님의 서포터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주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준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까지 쓰고 면접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 왜냐면 제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긴장을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두 갈씩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는 게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를 말하라. 그리고 당연히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매 시간 얘기하지만 아이 컨택 학생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연습이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문제 분석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정말 달달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숙지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것마다 답변 내용 잘 작성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핵심 키워드를 그 중에서도 뽑아내서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유의사항은 거의 모든 학교가 동일하고요. 자기소개서 대리, 허위, 표절 작성 시에는 합격을 하더라도 사후 취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 1500자 이내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개조식, 1, 2, 3, 4 그런 식 가능하고, 높임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당연히 지원하는 학교, 자기주도 학습 관련되어 있는 면접,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 자기소개서 그 1번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원한 이유, 이 학교에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이 학교가 찾는 인재상이 나라는 거, 그리고 노력한 과정,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의 비전, 내가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게 그 국제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있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팁을 드리자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아예 뽑겠다고 적혀 있잖아요. 왜냐면 영어 내신만 보니까. 근데 영어만 부각하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만으로는 나의 지원자 또는 내 아이의 어떤 그런 글로벌한 역량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경쟁자가 많아요. 그 말고 그 외에 제2외국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인성 쪽에 갖고 있는 그 리더십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한 활동이라든가 또는 봉사활동을 좀 글로벌하게 진행했다던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 차별화를 갖고 있는데, 영어를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느 말하기 대회라던가 영어로 그런 수상 실적이나 그런 것들로 경험을 채우기에는 경쟁자가 많고, 이거를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고 이건 기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하면 어떡하냐? 잘 못하는 거를 어떻게든 뒤집어내는 이 차별성이 더욱더 부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각을 해야 하는 그런 활동들, 특별한 활동들, 차별화되는 활동들을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인성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 쓰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만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례나 에피소드를 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면 어필하고 이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잘 어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가 있다, 이런 것들 쓰면 굉장히 좋고요. 진부한 표현, 한자 한자가 아깝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나를 어떻게든 어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 다 쓰는 그런 표현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차라리 정말 장황하게 그러니까 너무 짧게 쓰란 말이 아니라 너무 길게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간결한 문장을 나눠가면서 깔끔하게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 국제고 가이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 입시 타임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급박하게 흘러가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의 아이가 갑자기 그냥 학교에 추천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하고 싶다던가 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의 풀이 매우 단단하고 준비가 그런 일관성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국제고에 관심이 있다 또는 이외에 특목고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내고 싶으시다면 미리 상담을 한번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학교별로 커리큘럼 확인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